안녕하세요. 한국 CS 전략연구소의 변명 소장입니다. 네, 저와 함께 11강 이어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11강에서부터는 이제 파트 4 서비스 유통 관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유통 경로, 유통 경로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면, 유통 경로는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와 이용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동하는 데 포함된 모든 상호 의존적인 조직의 집합을 의미를 한다.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가 생산자로부터 어때요? 생산자로부터 소비자 또는 뭐 최종 수요자에 이르기까지 거치게 되는 우리가 중간 통로 단계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생산자에서 소비자의 그 상품과 서비스가 전달되는 그런 중간 통로 단계를 우리가 유통 경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케터와 표적 고객들의 거래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특정 장소와 시간대에 이들을 서로 맺어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죠. 자, 그럼 유통 경로의 효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제 크게 네 가지 효용으로 들 수가 있는데, 자, 하나는 이제 시간 효용이에요. 시간 효용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어때요? 유통 경로가 있다 보면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구매가 가능하겠죠. 자, 기업과 이제 소비자를 이어주는 이 유통 경로가 24시간 하는 데도 있고, 뭐, 12시간 하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뭐예요? 구매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구매가 가능하다. 그리고 장소 효용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어디서나 원하는 장소에서 구매 가능하죠. 그래서 이 유통 경로가 지역마다 또는 내가 사는 동네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장소에 구매가 가능하다. 그리고 소유 효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거래되는 과정에서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이렇게 거래되는 과정에서 중간에 이제 제품이 모여 있죠. 이 중간에서 어때요? 중간에서 딱 그 중간에 있는 이 딱 그 당시에만 중간상의 제품을 잠시 소유하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 효용이 있고, 다음은 이제 형태 효용이 있어요. 즉 대량의 상품이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서 어때요? 적절하게 분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기업에서 대량의 상품이 이렇게 출고가 되었어도 어때요? 이 중간 상에서 분배가 되는 거죠. 분배가. 그래서 형태, 효용이 있다. 그러면 고객은 어때요? 이 분배된 제품을 각자의 필요에 의해서 구매할 수 있는 거죠. 그 양에 따라서. 자, 그럼 이제 서비스 유통 경로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자, 서비스 유통 경로는 제품의 유통 경로에 비해서 짧죠. 짧은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서비스 특성으로 인해서 제공자가 직접 고객에게 서비스를 전달하는 경우도 많아요. 서비스 유통 경로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유통 경로는 뭐 한다? 이러한 중간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중간상이라고 하면 이제 기업에서 최종 소비자의 그런 중간상, 뭐 도매상, 그리고 소매상, 이런 중간상을 우리가 일컬죠. 그래서 이러한 중간상이 존재하지 않고 바로 어때요? 기업과 소비자 간의 다이렉트로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경영 컨설팅이라던가 회계, 변호, 법률 상담이라던가 건축, 이런 분야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일반 서비스의 경우 대리인이나 중개업자를 고용해서 같이 몇 가지 기능을 또 같이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중개업자가 없이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우리가 직접 유통 경로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업에서 바로 어때요? 최종 소비자에게 그 상품과 서비스가 바로 제공되는 것을 우리가 직접 유통 경로라고 합니다. 그 유통 구조에는 중개업자를 만약에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 또 유통 경로라고 하죠. 이 사이에 뭐예요? 이 사이에 중개업자가 이렇게 끼어 있다면 이걸 우리는 또 간접 유통 경로라고 한다. 자, 그러면 서비스 유통 경로의 유형과 그리고 한번 조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서비스 유통 경로의 유형과 조직, 먼저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크게 우리가
직접 유통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중간상을 이용한 유통 경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유통을 전통적 서비스 유통 경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이렉트 채널이라고도 하죠. 다이렉트 채널. 그래서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에게 직접 전달하는 전형적인 서비스 유통 경로인 거죠. 근데 이제 중간상을 이용한 서비스 유통 경로는 서비스 제공자가 이런 그 중간 유통 경로에게 뭐 외주를 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대표적인 중간 상으로는 여기 보시면 프랜차이즈, 에이전트, 브로커, 전자 채널이 있다. 꼭 기억하세요. 시험에 이렇게 최근에 제가 이제 시험을 보는데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서비스 유통 경로에서 중간상을 이용한 서비스 유통 경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그럼 뭐예요? 당연히 프랜차이즈, 에이전트, 브로커, 전자 채널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다음에 이제 서비스 유통 경로 조직. 자, 유형을 봤으면 이제 조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조직은 크게 전통적인 유통 경로 조직이 있고요. 그리고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 조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전통적인 유통 경로는 말 그대로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고객에게 바로 전달되는 우리가 다이렉트 채널을 우리가 전통적 유통 경로 조직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 말 그대로 이건 이제 수직적으로 어때요? 조직이 이루어진 거죠. 특히 이 부분은 시험에 매우 잘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운영상의 경제성과 시장에 대한 최대한의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관리되고 본부에 의해서 설계된 네트워크 형태의 우리가 경로 조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생산자에서 뭐예요? 생산자에서 도매상, 도매상에서 소매상 이렇게 수직적으로 통합된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생산자, 그러니까 여기 있고, 그다음에 여기 도매상 여기 있고, 여기 소매상 여기 있고, 여기 최종 소비자가 이렇게 있는 수직적 구조 유통 조직인 거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그 시스템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시험에 아주 잘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세요. 자, 하나하나 보게 되면 먼저 기업형 VMS가 있는데, 자, 기업형 VMS는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현대 자동차가 있죠. 자, 현대 자동차가 있으면 그 뭐예요? 각 지역마다 뭐가 있죠? 대리점들이 이렇게 있죠. 대리점들이 각 지역마다 이렇게 대리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대리점을 다 누가 소유하고 있는 거죠? 현대 자동차가 다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대 자동차라는 하나의 그 기업에 의해서 뭐 한다? 이 대리점들을 다 소유하고 관리하는 방식이 이 기업형 VMS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보시면 경로 구성원 모두가 한 조직, 기업에 의해서 소유되고 있고 관리하는 방식이다. 왜 그러면 어때요? 한 기업에 의해서 당연히 소유되고 관리하기 때문에 통제권이 어때요? 강하죠. 강한 통제권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기업의 뭐 지점, 점포 이런 것 등을 둘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계약형 VMS라는 거는 이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프랜차이즈라고 하죠. 프랜차이즈 본사가 있어요. 본사. 그럼 이제 각 지역마다 어때요? 이런 프랜차이즈가 있겠죠.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이 본사와 프랜차이즈는 뭘 통해서 운영을 하죠? 계약이죠. 계약. 네, 계약을 통합니다. 근데 계약을 통하지만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소유권은 이 프랜차이즈 사장들에게 다 있는 거죠. 소유권은. 그래서 소유권은 그건 누구에게 있다? 이 프랜차이즈. 각 사장에게 소유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통제권은 이 기업형 VMS보다는 조금 덜하죠. 통제력이 조금 약하다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하나하나 보면 경로 구성원 간의 계약을 통한 통합 방식으로 당연히 뭐예요? 경제적인 독립성을 유지하는 형태. 뭐 한다? 소유권을 이 프랜차이즈 사장님들이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본사가 아니고.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이런 프랜차이징 에이전트, 브로커 등이 속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중간 관리상 된 거죠. 중간 관리상. 그다음에 이제 관리형 VMS라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자본이나 제약 없이 점유율이 높거나 판매망이 넓은 생산자라던가 대형 유통업자가 경로 선도자가 되어서 경로 구성원을 지원하는 형태다. 이게 이제 키워드인데 경로 구성원 간의 통합 수준은 가장 낮죠. 하지만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되는 통합 형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경로 구성원들이 각자 독립된 목표를 추구하여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런 유통업계가 이렇게 채널이 있으면 이런 그 업이 있으면 유통업이죠. 유통업이 있으면 이 중에서 가장 예를 들어서 그 파워라던가 영향력, 권력, 그죠? 권력, 이 센 유통업자가 있겠죠. 이 유통업자가 전 그 유통업을 뭐예요? 자율적으로 좀 리더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예요? 통제권 없죠. 그리고 각자 뭐예요? 이런 독립적으로 다 경영을 하는 겁니다. 독립적으로 각자가. 그 다양한 유통업이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좀 힘이 있는 유통업이 있다라는 거죠. 이 유통업이 자율적으로 어때요? 다른 유통업들을 리딩하는 형태가 바로 이 관리형 시스템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이 세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 개념, 의미를 꼭 좀 기억을 해두세요. 시험에 아주 출제가 잘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평적, 아까 우리가 이제 수직적 유통 경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하나는 이제 수평적 유통 경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수평적 유통 경로는 동일한 경로 단계에 있는 2개 이상의 기업이 당연히 뭐예요? 대등한, 수평적이니까 대등한 입장에서 자원과 프로그램을 결합해서 일종의 연맹을 구성함으로써 뭐한다? 그만큼 시너지를 창출하는 게 바로 수평적 유통 경로죠. 그래서 보시면 크게 공생 마케팅하고요, 결합 마케팅이 있어요. 자, 공생 마케팅은 여기 보시면 동정업이에요. 동정업 간의 유통과 마케팅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같은 경로 단계에 있는 2 이상의 기업들이 함께 협력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그 서울 프라자 호텔, 부산 그랜드 호텔, 경주 호텔 등이 어때요? 이런 혼합 멤버십을 맺어서 멤버십을 맺은 호텔을 이용할 경우에는 어때요? 한 30% 할인 또는 50% 할인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다양한 또 혜택이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결합 마케팅이라는 거는 여기는 이종업이에요. 네. 이종업체 간에 이루어지는 결합 방식인 거죠. 그래서 어때요? 요새는 항공사와 호텔 결합을 통해서 그만큼 시너지를 창출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그 이종업체 간의 그런 결합 방식에 의한 마케팅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다시 정리를 해보시면 유통 경로 조직, 전통적 유통 경로 조직, 그리고 수직적 유통 경로 조직, 그리고 수평적 유통 경로 조직까지 한번 같이 봤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우리가 유통 경로의 전략 결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총 3단계에 의해서 이게 설정이 되는데, 자, 먼저 1단계는 유통 범위 설정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경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경로 설계를 위해서는 경로 구성원의 유형이면 도매상이냐, 소매상이냐, 이거를 결정하는 거고, 자, 범위라고 하는 거는 그 유통이 개방적인 형태냐, 선택적인 형태냐, 전속적인 형태냐를 결정하는 거죠. 근데 서비스 경우에서는요, 이 유형보다는 뭐 한다? 범위 설정이 훨씬 개방적이냐, 선택적이냐, 전속적이냐, 이 결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하나하나 보게 되면, 자, 세 가지 그 전략을 갖는데 시험에 매우 출제가 잘 됩니다. 꼭 이해를 해두세요. 자, 첫 번째 보시면 개방적 유통 경로가 있어요. 다른 말로는 우리가 집약적 유통 경로라고 하죠.
자, 여기 책에 보시면 이 비슷한 그 동의어를 같이 제가 그 작성해 놨어요. 그 이유가 다른 내용이 나오면 그걸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집약적인데 개방적으로 나오면 또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연구소 교재는 다른 교재와 좀 다르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지 않도록 철저히 시험에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은 동의어도 비슷하게 작성을 제가 해놨습니다. 자, 개방적 유통 경로는 희망하는 소매점이라면 누구나 뭐예요? 누구나 자사의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 범위를 최대화한 게 개방적이에요. 이게 말 그대로 뭐예요? 누구에게나 그 유통이 널려 있다는 거죠.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 유통을 할 수, 그 상품에 대해서 유통을 취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매 편리성을 제공하기, 매출 증대를 또 도모할 수 있다. 그다음 이제 선택적, 선별적 유통 경로 전략은 일정 지역 내에서 여기 보시면 일정 지역 내에서 뭐 한다? 일정 수준의 이미지, 입지, 경영 능력을 갖춘 소매점을 선별한 거죠. 선별해서 자사 제품을 취급하도록 하는 거예요. 키워드죠, 키워드. 선별해서. 그러니까 원하는 누구에게나 그 유통을 주는 게 아니고 상품을 취급하도록 주는 게 아니고 그 기업에서 어때요? 선별해서 우리의 상품을 과연 제대로 유통할 만한 유통업체인지를 선별해서 준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선택적 유통 전략이다.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점포를 통제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전속적인 유통, 여기죠. 이 전속적인 유통 경로보다는 더 많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노출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전속적 유통 전략이 뭐냐? 자, 여기 보시면 이거예요. 취급 점포, 유통 업체를 최대한 제한하는 거예요. 제한해서 제품의 이미지 또는 명성을 높이려고 하는 유통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유통 전략은 중간상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중간상의 마진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그 유통업을 최대한 선별해서 아주 작은, 그죠? 소수의 그런 그 유통업만 취급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그 세 개의 유통 전략을 살펴보면, 자, 개방적 유통과 선택적, 전속적 유통을 한번 세부적으로 좀 볼게요. 자, 중간상 네, 수는 어때요? 많죠.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줍니다. 유통을 해줍니다. 가능한 최대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선택적 유통은 어때요? 선택해서 과연 우리 상품을 취급할 만한 유통 업체에만 우리가 그 상품을 제공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속적 유통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딱 뭐 지역에 하나만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그 선택적인 범위를 확 축소해서 하는 거죠. 다음 이제 판매 경로를 보면 당연히 뭐예요? 모든 판매 경로를 이용하고, 그리고 이제 선택적 유통 경로는 약간 제한된 판매 경로를 이용하고, 그리고 이제 전속적 유통 경로는 단일 판매만 이용을 합니다. 단일 판매만 이용을 한다. 그러면 상품,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뭐가 있느냐? 당연히 뭐예요? 편의품, 저관여. 편의품이라던가 저관여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개방적 유통을 이용하겠죠. 취급하겠죠. 그리고 네, 선택적 유통 경로는 뭐 의류라던가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선택적 유통 방법을 쓰죠. 그다음에 전속적 유통 방법이라는 거는 전문품,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없는, 누구나 쉽게 판매할 수 없는 이런 전문품이라던가 고관여 상품을 취급하는 그런 기업은 당연히 뭐예요? 이런 전속적 유통을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통제권으로 보면 개방적 유통 같은 경우는 통제가 거의 없죠. 매우 낮죠. 매우 낮고, 이건 중간 정도. 선택적 유통은 중간 정도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전속적 유통은 어때요? 당연히 그 통제가 그쵸? 그 기업의 통제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2단계는 이제 우리가 범위를 결정을 했으면 이제 길이를 결정을 해야 돼요. 길이. 자, 길이에 따라서 어때요? 그 상품 취급 이런 게 달라지겠죠. 취급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크게 긴 경로와 이제 짧은 경로가 있는데 보통 긴 경로 같은 경우는 간접 유통이 많고요. 짧은 경로 같은 경우는 직접 유통 형태가 많아요. 자, 하나하나 보면 자, 긴 경로 같은 경우는 제품에 대한 특성이 주로 어때요? 표준화된 상품이고 그리고 어때요? 부패가 잘 안 되어야 되겠죠. 부패된 상품은 어때요? 경로가 길면 그만큼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어때요? 상품이 부패 확률이 더 크겠죠. 그다음에 장소와 설비의 낮은 의존성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단순성이라던가 소멸성이 낮고요. 근데 이제 짧은 경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개인화된 상품, 좀 비표준화된 상품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부패성이 좀 강한 상품들은 짧은 경로를 이용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경로는 어때요? 당연히 장소, 설비에 높이 의존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로 이 부패성이 강한 상품은 어때요? 중간중간에 이런 장소, 설비가 좀 많아야 돼요. 그래야 어때요? 상품을 훼손하지 않고 이 소비자에게 전달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복잡한 상품이라던가 또는 소멸성이 높은 상품은 당연히 어때요? 이런 직접 유통을 이용하는 게 좋겠죠. 다음 이제 공급 특성을 보면 간접 유통, 긴 유통 같은 경우는 많은 생산자 수가 있고요. 이런 진입과 탈퇴가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워요. 그리고 이제 분산 생산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러 지역에 이런 분산된 생산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짧은 경로를 가지고 있는 거는 적은 생산자죠. 생산자 자체가 적고 그리고 진입과 탈퇴가 어때요? 되게 제한적이죠. 제한적이고 주로 이제 이건 뭐예요? 주로 이제 그 지역에서만 생산을 하는 거죠. 그 지역에서만. 근데 이제 긴 경로를 가진 거는 어느 지역에서나 생산해도 상관이 없지만 이런 짧은 경로를 가진 그런 상품들은 어때요? 그 지역에서만 생산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 막걸리 같은 거 어때요? 안동 막걸리, 뭐 포천 막걸리 해서 어때? 그 지역에서만 딱 생산을 하죠. 네, 이런 것들. 왜냐면 막걸리 같은 건 부패성이 크잖아요. 네, 부패성이 크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수요의 특성을 보면 높고 이제 여기는 수요가 규칙적이고 또 규칙적인 구매 빈도를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구매 단위는 작죠. 작아도 상관이 없죠. 그리고 또 많은 고객 수를 가지고 있고, 하지만 짧은 경로 같은 경우는 좀 낮고 불규칙적인 구매 빈도와 수요를 보이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구매 단가가 좀 큰 제품이죠. 큰 제품들이다 보니까 당연히 직접 유통을 통해서 거래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어때요? 고객 수 자체가 좀 적죠. 적습니다. 그다음에 유통 비용 구조를 보면 아무래도 긴 경로 유통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만 이런 짧은 경로, 직접 유통 경로는 어때요? 좀 비규칙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그 유통 비용에 대해서 최적화를 좀 추구하도록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통 경로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통제 수준을 좀 볼게요. 통제 수준. 우리가 유통을 할 때는 이런 통제 수준까지도 같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자, 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어때요? 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이런 유통 경로에 대한 수직적 통합 정도가 더 강화되어야 되겠죠? 강화되어야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통제 수준이 낮을수록 어때요? 낮을수록 이런 중간 도매상을 좀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프랜차이즈라 또 계약 또는 합자 방식을 통해서 하는 그런 유통 방식을 채택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통 경로를 결정하는 전략,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